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과서 결산 수정 분계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저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되짚어 보면은 저희 분계를 통해서 회사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를 이제 분계장이라는 연습장에다가 이제 옮겨 적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습장에 적어놓은 그 분계를 거래들을 각 계정별로 즉 각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각 계정별로 이제 옮겨 적는 전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계정들의 내용들을 완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중에 그렇게 분계하고 전개하고 이렇게 계정 내 금액들을 관리하다가 기말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정들의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차 평균의 원리가 이제 맞는지, 그래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오류 없이 잘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작성했었죠. 그죠? 시산표. 시산표라는 것은 대변 쪽에 차변 쪽에 합계와 잔액, 그다음에 대변 쪽에 합계와 잔액들을 이제 모두 다 옮겨 적어서 그래서 계정들의 합계와 잔액들이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 보는 그러한 표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일단 한번 계정들이 옳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정전 시산표를 가지고 바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제 만드셔야 되느냐, 뭐를 하셔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결산 수정 분계. 자, 이번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뭐냐면 회사는 기중의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기중에 회계 기간 중에 기중에 막 이제 열심히 거래를 하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느냐? 현금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되느냐? 발생주의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저희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모두 다 발생주의에서 현금흐름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생주의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 회사가 잘못한 이 현금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이렇게 발생주의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결산수정분계라고 해요. 결산수정분계. 이렇게. 그럼 도대체 현금주의는 뭐고 발생주의는 뭐고 그 다음에 결산수정분계 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자, 먼저 저희가 현금주의를 말씀드리면 현금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회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회계상의 거래를 할 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현금주의 회계 처리예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걸 현금주의라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현금의 거래가 없으면 회계 처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발생주의는 뭐냐? 발생주의는 뭐냐면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해서 소위 말하는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고 경제적 실질이 발생해서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예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금 유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나 의무가 발생이 됐으면 그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수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기중에 귀찮아가지고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고친 것을 결산수정분계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얼마만큼 잔고가 있을 텐데 그 통장의 예금 이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금 이자. 보통 일반적인 보통 예금 이자는 뭐 거의 예외가 없이 1년에 0.1%의 이자를 줘요. 이자를 줘요. 대부분 0.1%. 그래서 보통 예금 또는 요금을 예금은 그 이자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예금의 잔액 평균 잔액의 0.1%로 곱한 금액을 이제 이자로 줘요. 그래서 뭐 이제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뭐 예금 이자 해서 통장을 이제 거래 내용 쫙 뽑아보면은 예금 이자 해가지고 뭐 894억 이렇게 해서 예금 이자가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금 이자를 회계 처리를 하느냐? 나 이제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의 0.1%가 이자가 들어왔겠네. 그럼 오늘 하루치 이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예금 이자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예금 이자는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 귀찮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요. 그걸 매일매일 그거 갖다가 예금이자가 하루하루에 이자가 얼마가 쌓일지를 갖다가 이제 막 마음 졸이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가 않을 거예요. 뭐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몰라요. 근데 일반적인 개인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이런 예금이자 같은 것들은 잘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중에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 안 해요. 그럼 언제 회계 처리냐? 저희가 일반 보통 예금이자는 언제 회계 처리를 하냐면 실제로 예금이자가 통장에 꽂혀서 금액이 나타날 때, 그래서 기말 시점이 되어서, 그래서 예금이자가 실제로 통장에 꽂힐 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죠? 발생주의라기보다는 나중에 통장에 꽂히게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회계 처리하게 돼요. 근데 회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중에 저희가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이 이자 수익,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죠? 제가 돈을 넣어놨고, 예금에 돈을 넣어놨고, 그 예금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넣어놓고 제가 예금에 돈을 넣어놓은 상태, 그 상태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자 수익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예금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회계 처리를 안 한다? 그건 회계상의 실제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자, 기중에는 회계 기간 중에는 현금주에 따라서 돈이 안 들어오면은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주에 따라서는 수익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수익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돈 넣어놔서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돈을 안 받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발생주에 따라서는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주에 따라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현금주에 따른 회계 처리와 발생주에 따른 회계 처리가 다른 상황을 고쳐주는 것을 저희가 결산수정분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이 되어서 이 회사 간 회계 처리가 발생주에 따라서 올바르게 된 것인지를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작업이 바로 결산수정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가로 1번 결산수정분기의 나와 있는데요. 자, 회사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주의에 따라 보고기간 중에 회계 처리를 수행한다. 그래서 현금주의 회계,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을 현금주의 회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성과의 적절한 측정을 위해서는 두 번째 문단,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한다.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란 거래가 발생할 때, 발생한다는 얘기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다. 뭐 이게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될 때 관련된 회계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주의 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고치는 발생주의 회계로 고치는 그런 분기를 자, 그 밑에 결산수정분기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결산수정분기라고 한다. 그래서 회사가 현금주의 회계에 따라서 귀찮으니까 그냥 현금주의 회계에 따라서 돈 들어오고 나갈 때만 회계 처리를 해놨지만 실제로 회계를 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못한 것을 기말에 와서 연말에 와서 한 번 딱 이렇게 수정분기 수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정을 할 때 분계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이제 그 재무제표를 다 뜯어고치면 안 돼요. 그냥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분계 형태로 언제나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 분계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변과 대변에 이제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계 형식으로 수정 분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결산, 수정 분계 이제 정의하셨고, 그럼 결산, 수정 분계 종류가 뭐냐? 자,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발생 항목, 이연 항목, 그다음에 추정 항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발생 항목, 이연 항목. 일단 먼저 발생 항목은 뭐냐면 발생 항목이라는 것은 자, 기중에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는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발생은 했어요. 즉 돈을 주고받은 건 없어서 기중에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기간 중에 기중에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원래 해줘야 돼요. 그럼 저희가 회계 처리 안 한 것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고쳐주는 그런 결산 수정 분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녀석. 첫 번째 건 현금의 수수는 없어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계 처리를 추가로 수행해주는 이러한 발생 항목. 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연 항목 내가 나왔느냐? 이연 항목. 자, 이연 항목은 뭐냐면 이렇게 기중에 현금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이 발생이 되지 않은 권리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은 미리 받았는데 또는 돈은 미리 줬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내가 아직 돈을 받을 자격이 안 됐는데도 돈을 미리 받은 금액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돈을 줬는데 내가 근데 돈을 미리 준 돈을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받거나 미리 준 경우에 그 돈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이연시키는 돈 주고받는 것을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연시키는 이러한 결산수정분기가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 항목이라고 나는데 이 추정 항목은 저희가 이제 뒤에 그 대손이나 아니면은 감가상각 파트에서 별도로 배우실 텐데요. 요거는 일단 저희 현금주의와 이 발생주의가 일치하지 않는데 근데 뭐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일어나고 발생주의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하진 않지만 애매하게 다른 같진 않지만 애매하게 다른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추정 항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저희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 개념이 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결산수정본계 파트에서는 발생 항목과 이연 항목만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 항목과 이연 항목의 정의 보시면요. 자, 발생 항목.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발생했지만 거래 관련된 현금의 유출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해놓고 있었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연 항목. 자,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유출입은 발생한 경우. 그래서 거래에 발생은 안 했는데 근데 돈은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 그 녀석을 이렇게 이연시켜서 수정해주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저희가 어떠한 결산 수정 분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 발생 항목부터 자, 비용의 발생 항목 자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비용의 발생은 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용역을 소비하였으나 자, 뭔가를 소비했어요. 소비하였으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재의 지급 의무를 나타낸다. 비용의 발생은 뭔가 소비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현재의 지급 의무. 그래서 돈을 아직 안 줬지만 이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급 의무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밑에 예시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돈을 껐어요. 은행에서 돈을 껐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시를 좀 설명드려보면은 자, 제가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돈을 빌렸다. 그래서 X1년 4월 1일 은행으로부터 현금 2,000원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기는 연이자율은 10%, 그 다음에 이자는 X2년 3월 31일에 일괄 지급한다. 자, 그래서 이 4월 1일에 2,000원만큼을 이렇게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0%인데요. 10%. 그러면 200원이겠죠? 200원. 200원의 이자를 언제 지급하기로 약속했느냐? 은행한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3월 3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X1년 4월 1일에 돈을 꺼가지고 이제 그 돈 2,000원 꾼 것을 전세자금 쓰는데 이제 갖다 집어넣었겠죠, 그죠? 그래서 2,000원만큼 돈을 실제로 껐다. 그럼 이제 2,000원만큼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순간부터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죠? 네. 이자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건물을 빌릴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룸 같은 거를 빌릴 때 저희 월세를 내죠. 월세? 자, 월세를 내는데 그 월세를 내는 대가, 집주인분한테 월세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건물, 그 방을 어떠한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이렇게 어떠한 기간 동안 대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주는 거죠. 그죠? 월세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그 유형의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 집주인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대가로 드리는 비용이에요. 이자도 근데 그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자는 뭐냐? 이자는 그런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돈, 현금. 현금의 주인 대신에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을 어떠한 기간 동안 현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월세, 임차료는 내가 건물을 한 달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비용인 것처럼 이자는 그 현금을 어떠한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현금을 이렇게 2,000원만큼의 현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자 비용이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려서 어떤 기간 동안 빌려서 쓰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00원 곱하기 10%의 이자가 1년 동안 발생하게 돼요. 자,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알지만 이 매일매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루 지나면은 뭐 1원, 하루 지나면 뭐 1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지 비용을 인식하느냐?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 귀찮아요. 그죠? 매일매일 그거 갖다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기중에는 이 4월 1일 돈 꾼 시점부터 이렇게 12월 31일까지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회사는 기중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으니까. 그죠? 이자에 대해서 돈 들어오고 돈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회계상의 실질, 회계상의 거래에서 보면은 이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이죠. 그죠?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올바른 회계 처리 입장에서는 이자는 발생한 것이에요. 그죠? 이자는 발생한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 이자 비용은 발생했기 때문에 이 9개월치의 이자 비용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이자 비용을 지급할 의무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의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느냐? 계산하면 간단하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자, 지금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요 이자가 200원이요? 그죠? 예. 요 1년 동안의 이자가 이렇게 해서 200원이에요. 200원. 근데 저희가 인식하려고 하는 이자 비용은 지금 X1년 말에 기말에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X1년 말에 재무제표를 저희가 작성하기 위해서 X1년 말까지 이제 회계 처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X1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X1년 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월할 계산하시면 돼요. 월할 계산하시면 돼요. 즉 1년 12달의 이자 비용이 200원인데 그 중에서 9개월치, 그죠?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12분의 9 이렇게 해서 150원이 되겠다. 4분의 3, 150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0원의 이자를 어떻게 하느냐? 회사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그 회계상의 관점에서는 이 150원만큼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인식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경우 읽어보시면은 기중에 현금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회사는 기중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회사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니까 귀찮으니까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발생한 이자, 즉 내가 돈 꺼가지고 이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그 발생한 이자는 비용으로, 그 다음에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각각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기말결산분기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올바른 회계 처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결산수정분기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일단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그 이자 비용을 150원 이렇게 비용의 발생 인식해 주시고요. 그 반대편에 뭘 인식해 주시면 되냐면 미지급이자라는 계정을 써요. 자, 미지급이자라는 계정을 써서 그래서 부채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 얘는 비용의 발생, 얘는 부채의 증가. 자,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기의 법칙, 분기의 그 거래 구성 요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 부채의 발생은 대변 중에 써주죠, 그죠? 그래서
발생한 비용, 즉 내가 이 돈을 꿔서 그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을 하고요. 예, 이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채를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회사가 이러한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산 수정 분기를 언제 한다? 결산 수정 분기는 언제? 기말에. 네,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기말에. 그래서 기중에 하기 귀찮아서 안 하다가 기말이 되어서, 기말이 되어서 이제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니까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반영해야 되므로 이러한 회계 처리를 벼락치기로 다 이제 기말에 막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저희가 이렇게 이자 비용 그리고 이지급 이자로 인식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기말 결산 수정 분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6번 내용 이제 한번 똑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예제 6번. 자, X1년 9월일을 MSA는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상가를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1년치 임차료는 6,000원이며 임차 기간의 마지막 날인 X2년 8월 31일에 1년치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래요. 그래서 X1년 9월일에 저희가 일단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근데 언제 돈을 주느냐? 임차 기한의 마지막 날인 X2년 8월 31일에 1년치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원래 임차료는 보통 후불이 아니라 선불인데 여기서는 이제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이와 관련해서 MSA는 현금을 지급한 내용이 없으므로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MSA는 굳이 돈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별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회사의 회계 처리, 이러한 회사의 입장은 잘못된 거죠. 왜? 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내가 임차료, 월세를 줘야 될 의무는 지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건물을 이제 임대에 사용하면은 그 건물 임대에 사용한 것에 대한 지급 의무는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의무를 비용과 부채로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기말결산 분기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한번 수정을 해 보시면요. 자, 일단 언제부터? 9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제 임차를 시작했어요. 월세 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려고 해요. 근데 임차 기간 동안에 임차료가 이렇게 얼마나 되냐? 6,000원이에요. 그죠? 6,000원. 전체 임차료가 임차 기간 1년 동안에 모두 다 6,000원이에요. 자, 근데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계 입장에서 보면은 올바른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9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럼 몇 기간이냐? 몇 달이냐? 9, 10, 11, 12 해서 4달이죠, 4달. 4달 동안의 임차료는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2,000원만큼, 그죠? 3분의 1에서 2,000원만큼의 임차료는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 회사는 회계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재무제표를 계정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고쳐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회계 처리하시면 되느냐? 자, 임차료라는 비용을 쓰시면 돼요. 자, 임차료라는 비용. 그래서 임차료는 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세 2,000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채를 인식해 주시면 돼요. 미지급 비용 2,000원. 그래서 뭐 미지급 임차료 이러한 계정 쓰셔도 되고 아니면 미지급금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채가 들어간다. 계정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여기에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했고 그래 내가 뭔가 사용해서 비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부채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 이러한 결산 수정 분기를 기말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수익의 발생 항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익의 발생 항목은 이제 비용의 발생 항목과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익의 발생 항목은 저희가 뭔가 고객한테 아니면 거래 상대방한테
대가를 지급해서 아니 뭔가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서 그에 대해서 받을 돈이 생겼어요. 받을 돈이 생겼는데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처리를 안 한 항목이 바로 수익의 발생 항목이에요. 네, 수익의 발생 항목. 그래서 비용의 발생 항목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비용의 발생 항목에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거래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이자 비용을 줘야 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것을 기말이 되어서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비용의 발생 항목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줘서 내가 이자 수익을 받을 의무를 권리는 생겼어요. 다시 한번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자 수익을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중에 회계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회계상으로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그 빌려준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그리고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회계상의 입장이죠. 발생주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수익의 발생 항목은 기중에 그 현금의 수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이제 회사 회계 처리를 고쳐주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익의 발생 항목에 대해서 내용 읽어보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그 수익의 발생 항목 내용 체크해 보시면요. 자, 수익의 발생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서 수익의 가득이 완료되었으나 수익이 가득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가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 거래 상대방한테 서비스나 아니면은 뭔가 제공을 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걸 저희 가득, 언했다. 그래서 영어 원문으로는 언이에요,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었다. 그랬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이 빠졌네요. 발생한 현재의 수령할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재의 수령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저희가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예시 또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과 반대되는 이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은 기업이 X1년 9월 1일에 현금 1,000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9월 1일에 현금 1,000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는 돈을 꿔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는 얘기는 은행한테 돈을 꿔줬죠. 그죠? 돈을 꿔준 사람 입장이에요. 그래서 1,000원의 정기예금을 이렇게 9월 1일에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이자율이 6%. 자, 연이자율이 6%. 그에 대해서 이자는 언제 수령하느냐? 8월 30일. 그 다음 연도 8월 31일에 이렇게 수령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60원의 이자를 8월 31일에 수령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령하는데 회사는 이 기업은 회계 처리 안 하겠죠. 왜냐면 매일매일 또 이제 이자를 60원에 365분의 1 그게 365분의 1의 만큼의 그 이자를 맨날 내가 오늘 0.6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저희가 기말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수정해 줘야 될 항목은 뭐냐? 이렇게 이자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기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수령할 권리를 저희가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인식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까지 저희가 받을 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은 1년치의 이자, 12달의 이자가 60원이기 때문에 지금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치의 이자는 저희가 2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원만큼의 금액을 회사는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자, 회계 처리. 자, 일단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수익을 얻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 주시면 돼요.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이렇게 대변 쪽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이제 받을 권리,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죠?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는 부채, 뭔가 줘야 되니까 부채로 인식한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의 자산이 돼요. 자산. 그래서 자산, 계정명칭은 미수이자라는 계정명칭을 써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정명칭 중요치 않아요. 이게 자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자산 20원만큼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결산 수정물이 언제? 여기 12월 31일에 12월 31일에 재무제표 작성하기 직전에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기말 결산 수정무게를 통해서 재무제표 작성하기 직전에 이렇게 회사의 잘못된 회계 처리를 또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그 예제 7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X1년 12월 1일 자, 내용이 나와요. X1년 12월 1일 MS에어는 너희 경영 아카데미의 고시생들에게 자, 1회당 200원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너희 경영 아카데미로부터 월별로 이발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고시생들, 학생분들,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한번 머리 잘라줄 때마다 200원씩 돈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돈을 머리 깎아줄 때마다 돈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쭉 이제 머리를 다 깎아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희 경영 아카데미가 정산해준대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MS에어는 X1년 12월 31일에 12월에 총 30명의 고시생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으나 X2년 1월에 지급받음으로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30명의 고시생들의 머리를 깎아줬대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200원이기 때문에 30명이면은 6,000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6,000원만큼의 돈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왜? 내가 머리를 깎아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근데 MS에어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은 회사는 12월 달에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회계상으로는 6,000원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죠? 6,000원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회계상으로는 6,000원만큼의 돈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6,000원만큼 내가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6,000원만큼의 자산과 수익을 인식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써서 6,000원만큼의 자산을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요. 자변 쪽에. 그 다음에 용역 매출. 뭐 매출액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용역 매출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서비스 매출이라고 쓰셔도 되고 계정 명칭은 중요치 않아요. 이게 수익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돈 벌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생겼다.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라는 기말 수정 분기를 이렇게 기말에 X1년 말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산해서 결산 수정 분기로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는 기중에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실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회계상의 실질로는 내가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은 수익으로 그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산으로 각각 인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의 발생 항목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발생 항목 저희 다 보셨어요. 그래서 발생 항목은 뭐냐면 기중에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 경제적 실질을 봐서는 회계상의 실질을 봐서는 기중에 실제적으로는 뭔가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뭔가를 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회계상의 실질, 즉 발생주의와 부합해요. 따라서 그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사의 회계 처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결산 수정 분기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고쳐주는 작업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야 될 회계 처리가 뭔지 이 녀석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뭐 이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자를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아니면 내가 돈 줄 의무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이런 결산 수정 분기를 기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결산 수정 분기 항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연 항목에 대해서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가로 4번의 이연 항목. 이연 항목. 자, 이연 항목이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회계 처리는 했어요. 회계 처리했는데 근데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되는 또는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이연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돈이 들어와서 또는 현금이 들어와서 현금이 나가서 그래서 그에 대한 수익 비용의 회계 처리 뭐 다른 회계 처리를 다 했는데 근데 경제적 실질로는 그에 대한 수익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 비용의 인식을 살짝 밀어놓는 그런 이제 회계 처리를 저희가 이연 항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금의 수수와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이연 항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로 1번에 이연 수익 항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자, 이연 수익 항목, 이연 수익 항목부터 제가 좀 살펴보시면은 자, 수익의 이연은 읽어볼게요. 자, 수익의 이연은 상품이나 용역을 인도하기 전 현금을 수령한 경우 미래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 수익의 이연은 상품이나 용역을 인도하기 전에 현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미래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설명드려보니 자, 밑에 예를 들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통해서 자, 회계는 언제나 숫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이해하시려면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 회계 거래를 일어나고 그에 대한 회계적인 실질이 뭔지를 여러 가지 거래를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게 회계 실력을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자, 예를 들어 기업이 X1년 4월 1일 보유 중인 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면서 1년치 임대료로 100원을 수수하였다고 가정하자.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면서 1년치 임대료 100원을 수수했대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지금 임대를 해줬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X1년, X2년, 4월 1일부터 1년치 임대료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임대 빌려준 거죠. 건물주예요. 지금 이 회사가 건물주예요. 그래서 이 100원만큼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저희가 1년치 임대를 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100원만큼의 임대료를 언제 받았느냐? 자, 아까는 다 지금 기준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아서 회계 처리를 안 한 것이 바로 발생주의에 대한 발생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요 예시는 이 100원만큼의 돈을 언제 받았다라고 문제 나왔냐면 예시 나왔냐면 요 4월 1일에 이미 수령했다. 4월 1일에 이미 수령했다. 이렇게 문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100원을 여기다 쓰지 말고 앞쪽에다 써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100원을 4월 1일에 수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 100원을 수수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1년치 임대료 100원을 임대인이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한다면 보고기한 말인 X1년 12월 31일에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임대용을 제공하였으므로 75원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지금 X1년 말, X1년 12월 31일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해야 돼요. 저희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러한 재무제표를 이제 X1년 말에 작성해야 돼요. 그럼 그 시점에 딱 봤을 때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 즉 월세를 줘서 임대를 해서 내가 임대료, 월세로 건물주가 임대료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금액은 얼마냐? 100원 전체일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문장에서 서술하는 바는 지금 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임대해준 기간은 X1년 말에 봤을 때는 지금 1년이 아니라 지금 9개월치밖에 임대를 안 해줬어요. 그죠? 다시 한번. 건물주가 이렇게 세입자한테 건물을 빌려줬어요. 근데 X1년 말에 딱 봤을 때 지금 X1년 말에 봤을 때 X1년 중에 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건물을 빌려준 기간은 9개월밖에 안 되죠. 그죠? 9개월밖에 안 돼요. 나머지 3개월은 X2년도에 빌려줄 거고 X1년 말에는 9개월밖에 임대를 안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주의 입장에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100원 전체? 아니죠. 이 100원은 1년 임대해 주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인데 아직 9개월밖에 임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100원의 12분의 9만 그죠? 1년치가 100원인데 근데 9개월치만 수익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12분의 9만큼만 저희가 임대를 실제로 해줬으므로 그 12분의 9만큼만 수익을 인식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시면은 두 번째 줄. 자,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보고기간 말인 찾으셨나요? 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보고기간 말인 X1년 12월 31일에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75원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75원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임대료는 25원은 아직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저 나머지 25원은 부채로 인식을 해요. 부채로 인식한다? 이게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왜 부채로 인식하냐면 요 3개월치에 대해서는 왜 부채로 인식하냐면 저희가 이제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임대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료 받았잖아요. 그죠? 강의료를 받았어요. 강의료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강의하면서 강의를 받으면은 저한테 이제 무슨 의무가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찍어가지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이제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냥 돈 받았네, 공짜로 돈 받았네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으면은 그것 자체에 의해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강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실제로 제공을 해야지 그때에 대해서의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강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미리 의무를 부채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5원에 대한 9개월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3개월치 25원에 대해서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채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회계상의 경적 실질과 부합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만큼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지만 아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요 25원에 대해서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월세에 그 건물을 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부채로 잡아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실질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회사가 기중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지? 저 밑에 이연수익법, 수익처리법, 그다음에 부채처리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기중 회계 처리할 때 회사가 돈 받으면서 수익으로 인식했느냐, 아니면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 회사가 돈 받으면서 부채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회계 처리, 결산 수정 분기의 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동그라미 1번 수익 처리법. 이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회사가 기중에 요 100원 받을 때 4월 1일에 회계 처리할 때 일단 돈 받았어요. 그죠? 돈 받았어요. 돈 받았다는 얘기는 회사가 기중에 회계 처리를 했을 거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돈 받았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달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은 것에 대해서 회사가 그냥 회계 처리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돈 받으면 무조건 얘는 회계 처리예요. 회사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돈 받으면 무조건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4월 1일에 돈 받았을 때 어떠한 회계 처리 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돈 받았을 때 현금 100원 돈 받았을 때 얘를 수익으로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렇게 수익으로. 그래서 건물주가 돈 100원 받자마자 세입자한테 돈 100원 받자마자 아싸 이득이다라고 해서 싹 다 수익으로 잡아버리는 케이스.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처리법이라고 해요. 수익처리법. 자, 근데 이렇게 수익 100원 인식하면 안 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9개월치의 임대료인 75원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25원은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을 100원만큼 잡아버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기말이 되어서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저희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수익은 100원만큼 잡혀 있고 부채는 안 잡혀 있어요. 다시 한번 회사가 한 얘기 처리를 보면은 수익은만 100원만큼 잡혀 있고 부채는 안 잡혀 있어요. 근데 회계상의 올바른 실질은 수익 75원, 부채 25원. 수익 75원, 부채 25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회사는 이렇게 잘못 회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회계 처리는 뭐냐? 저희가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는 수익을 25원만큼 까고 25원만큼 차감하고 그다음 부채를 25원만큼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 중에서 25원만큼 차감.
수익의 25원을 차감하고 그 25원만큼의 금액을 부채로 돌려주는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회계처리는 뭐냐면 이렇게 결산 수정분기를 이제 수행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회계처리 언제 한다? 12월 31일에 빨간색으로 쓸까요? 12월 31일에 이렇게 결산 수정분기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직전에 이렇게 올바른 노란색과 파란색의 금액으로 고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회사는 X1년 4월 1일부터 X2년 3월 31일까지의 이 전체 금액 100원을 몽땅 다 수익으로 인식했어요.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회계처리는 뭐냐면 이 회사가 100원만큼 받은 이 금액을 수익은 75원으로 나머지 25원은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올바른 회계처리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전체 100원만큼을 수익으로 잡은 잘못된 회계처리를 올바른 회계처리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이 수익 중에서 25원만큼의 금액을 취소하고 부채로 돌려주는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자, 기중에 회사가 수익을 100원만큼 저희가 이렇게 100원만큼을 모두 다 수익으로 인식했다. 근데 올바른 회계처리는 수익 75원, 부채 25원이다. 그죠? 돈 받은 거 100원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75원이고 나머지 25원은 X2년도 3월 달까지 이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25원은 부채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100원만큼 받은 금액 중에서 수익으로 100원만큼 인식한 금액 중에서 요 20원 내년도 3월 달에 제공해야 될 그 25원만큼의 임대 서비스 제공의 의무는 부채로 저희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처리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부채로 돌려주는 부채로 바꿔주는 이러한 작업을 결산 수정분기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 밑에 거기 보시면은 그림 2-9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수익 처리법. 그래서 간단해요. 회사가 기중에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그 수익을 처리한 잘못한 회계 처리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부채로 고쳐주는 작업을 수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익 처리법이에요. 수익 처리법. 두 번째 방법 뭐냐?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회사가 이제 기중에 한 회계 처리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회사가 기중에 한 회계 처리가 이렇게 100원 받은 금액을 기중에 한 회계 처리가 수익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부채로 처리했어요. 이연수익이라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했어요. 선수수익. 돈 받는 금액을 부채로 처리했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선수임대료라는 계정이 부채예요, 부채. 거기다가 선수임대료 밑에다가 부채 적어 놓으세요. 제가 칸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채라고 쓸게요. 여기 선수임대료 쓰기에는 너무 칸이 모자라서 부채라고 그냥 쓸게요, 부채. 그래서 선수임대료 권역직 부채예요. 자, 그래서 돈 받은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부채로 잡아놔요. 즉 4월 1일에 돈 받은 금액을 저희가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부채로 잡아놔요. 즉 4월 1일에 봤을 때 내가 이제 돈 100원 받았으니까 이 100원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임대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부채로 이제 이 100원을 잡아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채로 잡아놓는 것도 틀렸죠. 잘못했죠. 왜? X1년 말이 되어서는 이 9개월치에 대한 그 수행 의무는 이행했기 때문에 임대 서비스는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를 100원 왕창 잡아놨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수행해야 될 결산 수정분기가 뭐냐? 그래서 보시면은 12월 30일까지 이 75원만큼의 금액은 부채가 아니라 수익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75원만큼의 금액은 부채를 취소하고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1년치 전체 임대료 돈 받은 금액 중에서 75원만큼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내년 3월 달까지 제공해야 될 25원만큼의 나머지 금액은 부채로 계속 인식해야 되지만 요 9개월치만큼의 부채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저희가 이제 또 수정분기를 반영해 보시면이 자, 회사가 인식한 이 부채 금액 중에서 75원만큼은 부채를 취소하면서 75원만큼의 금액은 부채를 취소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취소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수익 인식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수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의 취소는 차변, 그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 수익의 인식은 대변, 그죠? 그래서 수익의 취소는 차변, 그다음에 부채의 인식은 대변,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뭐 크게 이론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 회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돈 받은 금액을 몽땅 다 수익을 인식했느냐, 아니면 돈 받은 금액을 몽땅 다 부채를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말결산 수정문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 기말결산 수정문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회사 전체 회계처리 결과물이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저희가 기말결산 수정문기를 다 반영하고 나면은 이 첫 번째 수익인식법이나 두 번째 부채처리법이나 모두 다 어떻게 이제 결과물이 꽂히게 되느냐? 이렇게 올바른 회계상의 실질대로 결과물이 꽂히게 돼요. 그죠? 수익 70원, 부채 20원, 수익 70원, 부채 2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치 전체의 그 회계처리를 보면은 결과물이 기말결산 수정문까지 고려하면은 결과물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수익 70원, 부채 25원이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꽂히게 된다. 최종적인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처리법을 쓰나 부채 처리법을 쓰나 결과물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예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 자, 이연 수익에 대해서 자, 예제 8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X1년 10월 1일 MS에어의 단골 고객 명순철은 MS에어에서 미용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2개월치 미용권을 1,200원에 구매했대요. 자, 이런 거 많죠, 그죠? 미용실에 VIP 뭐 회원권 해가지고 뭐 30만 원 내면은 뭐 10% 할인해줘서 뭐 이렇게 파는 그런 회원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2개월치 미용권을 1,200원에 구매했대요. 그리고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그래서 그 미용권은 뭘 할 수 있냐? 한 달에 한 번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X1년 말까지 3회 미용 서비스 이용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썼대요. 그러면은 1,200원 중에서 1,200원어치 중에서 12분의 3, 그죠? 지금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데 지금 3회 미용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200원 중에서 300원어치, 그죠? 12분의 3만큼의 지금 300원어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분의 3만큼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900원만큼은 아직 미용 서비스, 토탈 케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지금 아직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물음 1번. 위 거래 관련해서 MS에어가 X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용역 매출로 인식할 금액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선수용역 매출로 인식할 금액 계산하시오.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부채로 인식할 금액 각각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희 아까 그 임대료를 1년치 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나눠본 것과 동일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자, 지금 그 미용권을 10월 1일에 구매했어요. 10월 1일에 1년치.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이제 9월 30일까지 이렇게 뭐 쓸 수 있겠죠. 그죠? 12개월치. 그래서 1년치, 12개월치 미용권을 구매했다. 12개월치 미용권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뭐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얘를 1,200원에 구매했다. 그런 상황. 1,200원에 구매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용실 입장에서는, MS 헤어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3개월치의 미용 서비스는 X1년도에 이용을 할 거고,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월치 미용 서비스는 X2년도에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3개월치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미용 서비스 이미 제공했기 때문에 수익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개월치 미용 서비스는 이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므로 부채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X1년 말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X1년도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X1년도에 수익을 인식할 금액과 부채를 인식할 금액 생각해 보시면은 X1년도에 이미 고객한테 제공한 미용 서비스, 즉 3개월치 미용 서비스에 대한 돈 받은 금액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앞으로 X2년도에
X2년도에 이제 제공해야 될 그 서비스와 관련된 돈 받은 금액. 다시 한번 앞으로 X1년 말 시점에 봤을 때 미래 제공해야 될 서비스와 관련된 돈 받은 금액. 미래 제공해야 될 서비스와 관련해서 돈 받은 금액. 돈 받은 금액은 저희가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X1년 말에 봤을 때는 아직 서비스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 의무를 지금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부채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공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제공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부채로 각각 이렇게 인식할 금액 나누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부채로 인식할 금액을 나누시는 것은 그냥 월할로 암문에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1년치 전체를 봤을 때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2분의 3. 그죠? 12분의 3. 그래서 300원이 되고요.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X1년 전체로 봤을 때 1년 전체로 봤을 때 9개월치. X2년 1월일부터 X2년 9월 31일에 9개월치. 이렇게 해서 900원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연 수익, 그래서 수익과 부채 금액을 각각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300원, 그리고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X2년도분의 돈 받은 금액인 900원, 미리 받은 금액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지금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음 보시면 2번, 회사가 현금 수령 시 수익 처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X1년도에 수행할 회계처를 제시하시오. 자, 첫 번째 수익 처리법. 이게 뭐냐? 회사가 이렇게 MSA가 돈 받으면서 1200원만큼의 돈을 몽땅 다 수익으로 인식해버렸대요. 수익으로 인식해버렸대요. 그래서 1200원을 몽땅 다 수익으로 인식해버렸대요. 근데 잘못한 거죠. 그죠? 왜? 1200원 중에서 900원어치는 저희가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일단 수익을 인식한 것에 대해 회계처리를 했으면 그 중에서 900원어치는 부채로 바꿔주는 결산 수정문계를 X1년 말에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회계처리 수행해 보시면요. 자, 회사가 기중에 10월 1일에 수행한 회계처리는 자, 돈 받으면서 수익을 인식했대요. 그래서 1200원만큼을 이렇게 용역 매출 수익으로 인식을 했대요. 그래서 자산 1200원 인식하면서 수익 1200원. 자산, 현금 증가는 차변. 그다음에 수익. 자, 용역 매출은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1일에 이렇게 돈 받으면서 아싸 돈 벌었다라고 해서 1200원 몽땅 다 수익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말에서 보니까 회사 간 회계처리는 잘못된 거다. 왜? 900원만큼은 부채로 인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잘못한 수익으로 인식한 회계처리를 900원만큼은 부채로 되돌려주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900원만큼 수익을 취소하면서 900원만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X1년 말에 수행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익을 취소하려면은 차변 쪽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역매출이라는 이 수익 계정을 차변 쪽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수익 금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수익이 발생은 대변, 수익이 감소는 차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를 인식해 주시면 되는데, 자, 부채 계정은 저희가 선수 매출, 선수 용역 매출 이러한 계정을 써요. 뭐 계정 명칭은 중요치는 않아요. 어쨌든 이게 부채라는 게 중요해요. 부채. 그래서 선수라는 이제 계정 명칭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부채를 인식해요. 그래서 부채를 대변 쪽에서 써주면 부채 인식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900원어치의 부채를 인식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회사가 기중에 한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수정문계를 통해서 이 회사의 전체 금액들을 살펴보시면은 자, 수익 금액은 1200원 인식되었다가 900원 취소됐으니까 300원이 수익으로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 금액은 900원만큼 새로 인식이 되었으니까 900원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300원의 수익, 900원의 부채 이렇게 올바르게 회계상의 실질과 동일하게 금액들이 꽂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렇게 맨 위에 써 있는 이런 회계상의 실질의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뭔지, 회계상의 실질에 부합하는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회계 처리에 맞게 저희가 이 회계 처리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것도 이러한 그 기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계상의 실질에 맞는 올바른 회계 처리가 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지 이런 결산 수정 문제도 올바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다.
1200원 받은 돈 중에서 300원, 서비스를 이미 제공한 300원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900원만큼은 내가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 빚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결산 수정 분기야 그냥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처리한 방법 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 자, 그래서 물음 3번에 보시면은 현금 수령 시 부채 처리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부채로 처리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되고 결산 수정 분기가 되느냐? 자, 보시면은 자, 회사가 이렇게 돈 받았을 때 현금 돈 받았을 때 현금 1200원 돈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채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선수 용역 매출 이렇게 해서 1200원만큼을 이렇게 부채로 처리했대요. 그림 그려보면은 1년 동안에 이 돈 받은 금액을 몽땅 다 부채로 처리한 거죠. 그죠? 부채로.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 왜? 300원만큼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00원만큼의 수익 금액은 부채로 처리하지 말고 얘는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로 잘못 처리한 것을 수익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취소하고 자, 부채를 취소하려면은 저희가 차변 쪽에 쓰셔야 되죠. 그죠?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그래서 선수 용역 매출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차변 쪽에 써주시면은 부채 감소하게 되고요. 300원. 그 다음에 용역 매출이라는 수익 금액을 이렇게 대변 쪽에 써줘서 새로 인식하시면 되겠다. 수익 금액을 이렇게 대변 쪽에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할 목표점은 뭐다? 얘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선수 수익의 인식까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연 비용 항목, 비용 항목 있는데요. 자, 이연 비용 항목은 이 이연 수익 항목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연 수익 항목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얼마만큼은 이제 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채로 인식할 거냐를 나눠본 것인데요. 반대편에 비용 항목은 어떤 거냐면 제가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 돈을 지불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은 내가 비용을 인식하고 얼마만큼은 내가 자산을 인식할 거냐. 자산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용한 서비스만큼은 비용을 인식하지만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인식하는 항목이 이렇게 이연 비용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연 비용 항목. 자, 가로 2번에 이연 비용 항목 나와 있는데요. 자, 비용의 이연은 상품이나 용역을 인도받기 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 미래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뭔가 내가 권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산 성분을 통해서 성급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을 올린다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바로 예를 들어 예시를 또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자, 이제 이용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용자의 입장.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 자,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요. 기업이 X1년 10월 1일 보유 중인 건물과 관련해서 1년치 보험료를 200원만큼 지불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10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200원을 지불하였다. 1년치 보험료 200원을 가입일에 현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한다면 보고기한 말인 X1년 12월 31일에는 10월 1일부터 3개월간 보험 서비스 이용하였으므로 50원은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9개월에 대한 보험료 150원은 아직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150원은 미래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로서 자산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칠판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0월 1일에 보유 중인 건물과 관련해서 보험료를 200원만큼 지불했대요. 10월 1일에 보험료 200원을 지불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30일까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재가 나면은 그래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보험료를 지불했어요. 보험료 지불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보험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지금 X 1년 말이 딱 되었을 때, 자 이제 X 1년 말이 되었을 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1년치 중에서 1년치 보험료 서비스 그 1년치 보험료 제공한 것 중에서 3개월치는 일단 12분의 3, 3개월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게 맞아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게 맞아요. 그죠? 보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에 대해서 보험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 3개월 동안 불났으면은 그 불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금도 보장금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직원분이 나와서 이제 뭐 어떤 것은 화재 안 나게 이렇게 해서 좀 잘 관리하시면 좋다. 이런 것도 막 서비스도 받고 해서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이용한 서비스는 저희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요. 비용. 예. 비용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비용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이용했으니까. 근데 X2년도에 이제 이용할 이 보험 서비스. 예, X2년도에 똑같이 이제 보험 서비스를 받겠죠. 그죠? X2년도에 이제 이용할 보험 서비스는 아직 X1년 말 시점에서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이용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희가 이 X2년도에 사용할 보험 서비스는 뭘로 인식하셔야 되느냐? 자산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왜 자산이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앞으로 보험 서비스, 앞으로 9개월 동안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X2년도분에 대한 보험료 지불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X1년 말 시점에 봤을 때 X2년도에 대해서 미리 내놓은 이 보험료는 X2년도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X2년도분에 대한 이 보험료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원 중에서 3개월치인 50원은 비용으로 9개월치인 150원은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이용한 서비스는 내가 정말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보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경제적 효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아직 이용하지 않은 보험 서비스는 내가 앞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숫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와 관계없이 또 회사가 어떤 행위 처리느냐? 그냥 돈 들어온 거, 돈 나간 거, 200원만큼 돈 나간 거 싹 다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거, 아니면 200원만큼 돈 나간 거 싹 다 자산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회계 처리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기중에 어떤 회계 처리냐? 이렇게 비용으로 50원, 자산으로 150원 이러한 회계 처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싹 다 비용 또는 싹 다 자산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한 회계 처리를 기말 시점에 결산 수정무기를 통해서 고치는 작업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그 밑에 1번과 2번의 내용. 자,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 그 내용 읽어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비용처리법. 기중회계 처리 시 보험료의 과목, 비용의 과목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산처리법은 기중회계 처리 시 성급보험료, 자산의 과목을 처리하는 방법. 자, 이게 뭐냐? 자, 첫 번째 비용처리법부터 설명드려보면요. 회사가 이렇게 돈 나갈 때 10월 1일에 돈 나갔을 때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느냐? 현금 돈 나가면서 현금 이렇게 200원만큼 돈 내면서 얘를 그냥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려요. 보험료 200원 이렇게 비용처리법.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200원만큼 돈 내면서 비용으로 다 보험료라는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싹 다 날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좀 밑에다 쓸까요? 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200원만큼 돈 나간 것을 몽땅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1년치 보험료 이 전부를 돈 나갔을 때 몽땅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돈 나갔을 때 현금 보험료라고 해서 몽땅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냈을 때 몽땅 다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자, 근데 X1년 말 시점에 봤을 때는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뭐다? 1년치의 보험료 모두를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150원어치의 내년도의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올바른 회계 처리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비용으로 1년치 보험료를 몽땅 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버린 것을, 잘못 회계 처리해버린 것을 올바른 회계 처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비용 중에서 150원어치를 자산으로 돌려놓는, 비용을 150원 취소하고 자산으로 150원 인식하는 이러한 결산 수정 분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수행해 보시면은, 자, 비용 150원어치 취소하고 자산 인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비용 취소하려면은 이렇게 대변 쪽에 써주시면 돼요. 대변 쪽에 150원.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라는 계정을 써서, 성급보험료. 이건 자산이요. 자산. 성급보험료라는 계정을 써서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십니다. 그죠?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 쪽에 써서 보험료라는 비용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라는 자산을 새로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200원 중에서 150원이 취소가 되어서 50원만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150원만큼은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비용 처리법이고요. 네, 두 번째. 자산 처리법은 뭐냐? 자산 처리법. 자산 처리법은 뭐냐면 처음에 이 보험료를 지출할 때, 돈을 낼 때 현금을 200원만큼 낼 때 얘를 자산으로, 성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할 방법. 그래서 처음에 돈 낼 때부터 자산으로 미리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근데 얘도 잘못한 얘기잖아요. 그죠? 왜? 회사가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몽땅 다 자산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 3개월치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잘못한 회계처리를 또 비용으로 고쳐주는 그런 결산 수정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급보험료 200원 모두를 다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50원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성급보험료를 취소하면서 비용을 새로 인식하는 결산 수정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목이 해보시면은 성급보험료 취소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50원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산 까고 비용을 인식하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은 150원, 비용은 50원. 그죠? 자산 200원에서 50원 차감하고 비용은 50원 인식이 되는 올바른 회계상의 올바른 회계처리로 또 잘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연 비용 항목, 이연 비용 항목. 그래서 비용을 이연시키는, 즉 앞으로 내가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런 항목을 저희가 이연 비용 항목, 비용의 이연 항목 이렇게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 예제 9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9번 문제. 자, 선급비용의 인식 나와 있는데요. 자, X1년 9월 15일 MSA어는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파워블로거에게 X1년 10월 1일부터 X2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의 블로그 광고를 의뢰하며 500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였다. 자, 그래서 파워블로거가 나와요.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 연씨 예전에 보셨었죠? 그죠? 자, 파워블로거한테 X1년 10월 1일부터 X2년 2월 28일까지의 5개월간의 블로그 광고를 의뢰하면서 500원의 광고비를 지급했대요. 그래서 5달 동안 이제 블로그 광고 해달라고 해서 5달 동안 500원 지급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X1년 10월 1일에 500원만큼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자, 그래서 5개월치의 광고료 500원만큼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했대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보시면은 그 5개월치의 광고를 지급한 것이 얼마만큼 비용으로 인식돼야 되고 얼마만큼 자산으로 인식돼야 되는지, 즉 올바른 회계 처리했을 때 회계상의 실질이 뭔지부터 일단 먼저 판별을 하셔야 돼요. 자, 10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자, 5개월치 광고료 500원. 자, 5개월치 광고료 500원. 딱 봐도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자, 비용은 얼마? 3개월치인 300원만큼은, 그죠? 5개월 중에서, 그러니까 5개월치가 500원이니까 3개월치는 300원이겠죠, 그죠? 3개월치인 300원만큼 비용으로. 그 다음에 X2년도에 이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200원만큼은 자산으로, 2개월치 200원만큼은 자산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 광고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X1년 말에 딱 봤을 때
광고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3개월치 광고료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그 다음에 광고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않은 엑셀 연말에 봤을 때 광고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2개월치 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광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 거래 관련해서 MS웨어가 X1년도 포괄순이익계산서에 광고비,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선급 광고비, 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계산했죠? 네, 300원, 200원. 자, 물음 2번. 회사가 현금 지급 시 비용 처리법을 적용하는 경우 X1년에 수행해야 될 회계 처리. 자, 현금 지급 시에 비용 처리법을 적용하는 경우. 자, 비용 처리법. 어떻게 처리했느냐? 현금 지급하면서 현금 500원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광고비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버렸대요. 자, 5개월치의 지출 금액을 몽땅 다 비용 처리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못됐죠. 그죠? 왜? 500원치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200원만큼은 자산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 결산 수정 문제를 통해서 고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산 수정 문제 이제 한번 수행해 보시면은 비용을 200원만큼 취소하고 자산을 200원만큼 인식하는 결산 수정 문제. 그래서 비용을 200원만큼 취소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비용 200원을 대변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급 광고비라는 자산을 자산을 200원만큼 새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선급 광고비. 자, 여기 결산 수정 문제. 그래서 회사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문제. 자, 이게 비용 처리법인 거고요. 두 번째. 자, 물음 3번. 회사가 현금 지급 시 자산 처리법. 즉, 이 현금 500원을 지급했을 때 자산으로 선급 광고비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선급 광고비라는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경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이제 기말 결산 수정 문제 해야 되느냐? 이제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1년치를 전체, 5개월치를 전체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개월치를 저희가 비용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된다. 비용으로. 그래서 자산을 회계 처리한 것을 비용으로 저희가 다시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자산을 취소하고 선급 광고비라는 자산을 취소하고 300원만큼의 자산을 취소하고. 그죠? 예. 저희가 전체를 다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0원만큼의 자산을 비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300원만큼의 자산을 취소. 자산의 취소는 이렇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에 그리고 나서 광고비라는 비용을 이렇게 광고비라는 비용을 300원만큼 차변 쪽에 인식해주면 비용이 인식이 되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하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수행해 주는 거냐? 회사가 해주는 회계 처리를 올바른 회계 처리대로 회계상의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대로 수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거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비용에 이어 선급 비용의 인식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용과 자산을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보셨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가로 5번에 추정 항목은 아닌데 추정 항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저희 뭐 대손이나 아니면은 유형산의 감가상각 이러한 녀석들인데 이러한 녀석들은 저희 추후적인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단원에서는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산 수정 문제까지 끝나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결산 수정 문제를 또 반영해서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 녀석은 또 잠시 쉬었다가 더 보도록 하시죠.